안녕하세요. 자유튜브더 자연입니다. 자, 오늘 타이틀을 서학개미보다 동학개미가 더 배부를 수 있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즉 한국 시장이 더 나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2022년 자, 이제 벌써 2분기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고 시장에서는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한국 시장이 더 나을 수 있을까? 하반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지금 이제 상반기가 한창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굉장히 처참한 글로벌 증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증시 성과도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데요. 자, 2022년 YTD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말 현재까지입니다. 자, 현재까지 미국 시장의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수익률 보시면은 특히 나스닥이 굉장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나스닥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27%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해서 마이너스 17%.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 코스닥은 마이너스 14%입니다. 굉장히 양호해요. 결론적으로는 2022년 미국 시장에 투자한 개미들이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개별 종목으로 봐도 확연히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과 동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1, 3위 종목만 3개만 가져와 봤는데요. 자,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으로 1위가 테슬라, 2위가 애플, 3위가 엔비디아입니다. 자, 그런데 서학개미 순매수 1, 3위 종목, 자, 올해 성과를 보니까 테슬라가 마이너스 43%, 애플이 마이너스 21%, 그리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동학개미. 자, 우리나라 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3개를 가져왔는데요. 자,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14.76%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 카카오 마이너스 29%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서학개미하고 동학개미 자, 모두 증시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다. 지수 수익률보다 훨씬 낮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은 그래도 동학개미는 조금 손실을 덜 보고 있구나.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YTD 기준으로 마이너스 40%, 애플이 마이너스 20%로 그나마 양호한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 네이버와 카카오도 엔비디아나 테슬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하락률이 좀 적다. 그나마 위안 삼을만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결론적으로 손실이 난 거죠. 자, 개미들의 외침, 내 계좌 돌려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한국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단기간에 많이 내린 미국 증시가 여전히 답일까? 뭐가 됐든 미국이 답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2022년에는 덜 내렸어요. 자, 2022년에는 덜 내렸지만 자, 그런데 먼저 내렸다는 거죠. 먼저. 사실 2021년 8월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먼저 내려서 올해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시장에 비중을 좀 더 둘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만약에 해본다면은 단기간에 많이 내린 미국일까? 오랫동안 찔끔찔끔 내린 한국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2022년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했지만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2021년에 한국 시장에서 피를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한국 시장 도저히 상승도 안 하고 미국 시장 주구장창 오르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야겠다. 그러면서 연말부터 개미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연말 연초 엄청나게 많이 개미들이 갔다. 미국 순매수 금액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죠. 한국 시장 매도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개미들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시장 가자마자 지금 말하기가 뭐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런 개미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은 그렇게 이제 피를 볼 수 있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적절히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자, 한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12개월 선행 EPS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해가지고 S&P 500은 퍼 밸류에이션이 27% 정도 내렸고
자, 그리고 MSCI 이제 세계 평균 지수로 봤을 때는 27%. 그래서 이제 S&P 500이 사실상 세계 평균만큼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이 단기간에 좀 많이 내리면서 마이너스 35% 정도 퍼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타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한국 같은 경우는 무려 마이너스 41%가량 퍼 밸류에이션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흘러내리면서 퍼 밸류에이션 조정이 마이너스 41%가량 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퍼 밸류에이션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해 드렸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수 숫자가 아니라 퍼 밸류에이션 조정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퍼 밸류에이션은 낮다면은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익 개선대가 확인이 되면은 반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퍼 밸류에이션 정도로 보겠습니다. 지수가 아닙니다. 지수가 이렇게 흘러내렸다는 게 아니라 퍼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나 이런 겁니다. 자, 퍼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자, 이익 증가율 이런 것까지 좀 따져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한국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내린 축이다. 좀 과매도 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국 시장의 경우에 말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이 퍼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더 높은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더 반등이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또 오히려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은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미국 시장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올 때 강하게 나오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퍼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매력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어디든지 뭐 긍정적인 측면과 좀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펄하고 뭐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옛날부터 자주 강조를 해드렸죠. 그리고 저번에도 실시간을 통해 가지고 저 펄하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거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자주 해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저 펄하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야. 그러면 뭐 저 펄 주식도 무조건 가야 되는데 막 몇 년째 빌빌대고 계속 주가 빠지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 펄하고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리는 바이고요. 자, 그래서 주가는 미래를 반영한다. 결국에는 미래를 봐야 돼, 미래를. 그쵸? 자, 미래 뭘 봐야 돼? 미래에 계속 존속하는 거 그것만 돼? 아니야. 성장을 해야 돼. 이익을 똑같이 내는 거 중요하지 않아. 일단 계속 회사들은 성장을 하면서 주주들한테 긍정적으로 이익이 돼야 돼. 계속 성장을 하는 회사는 뭡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성장을 구가하는 회사들. 자, 그런 회사들은 그러면은 배당도 많이 주면서 자, 주주 환원 정책도 많이 한다면은 이익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그 회사에 대한 매력도도 높아지면서 또 선호도가 높아지면은 주가가 오르는 그런 선순환적인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미래에 성장을 해야 돼. 자, 그럼 미래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긴 하죠. 자, 그래서 증시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거 바로 이익 개선. 이익 개선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이익 개선 전망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정석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보니까 한국 증시의 이익 개선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좋게 나타나더라. 자, 보니까 2분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이익 개선 모멘텀이 지금 급반등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더라. 기울기가 굉장히 꺾여 가지고 긍정적인 모습이죠. 자, 이에 반해서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익 증시 모멘텀이 살짝 지금 바닥은 찍었고 반등이 살짝 나왔지만 반등이 미약하더라. 그래서 반등이 미약하고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인플레이션 여파로 인해서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이익 개선이 계속 둔화될 수가 있다. 이익 증가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미국에서. 자, 그러니까 증시가 힘을 못 쓰고 계속해서 흘러내리잖아요. 자, 그런 것들. 자, 만약에 이제 이익 개선, 소비가 강하다는 게 증명이 되면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굉장한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한국은 미리 많이 내렸다는 거죠. 40% 넘게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1분기에 굉장히 좋았고 2분기에도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 자, 원자재 상승, 인플레이션 뭐 그런 영향이 있긴 했지만 생각보다 견고하다. 자, 그래서 이익 개선 모멘텀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이익 개선 모멘텀이 우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자, 특히 한국전력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사실 1분기 어닝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한국전력만 아니었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더 좋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건데 한국전력의 이 어닝 쇼크가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전력이 전기료 단가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한국 시장의 이익 개선 전망 미국보다 더 좋기 때문에 자, 특히 미국은 이익 감소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매를 맞았고 지금 올라갈 일만 남았다. 지금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이야기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미국으로 가야지. 돈이 몰리는 건 미국이 전 세계 자금들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동학개미들이 한국 시장 포기하고 서학개미로 돌변해가지고 돈 싸들고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가자마자 피 보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말이죠. 자, 어쨌든 자, 돈이 몰리는 곳에 주가 상승이 있는데 미국에서 놀아야 된다.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사람은 역시 큰 물에서 놀아야 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그만 한국 시장 가분개나 노는 우물 아니냐? 자, 외국인들이 안 사주면 오르겠냐? 외국인들이 계속 판다는데 언제 오르겠냐? 외국인들이 끌어줘야지 가는 게 한국 시장, 외국인 놀이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외국인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자, 그런데 보니까 자,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언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죠.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지금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지분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4월 말에 그 정도 수준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 지분율이 조금은 올라갔더라.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야, 이거 한국 시장 계속 팔아제꼈는데 자, 금융위기 직후에 한국 시장 팔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빠져나갔던 그만큼까지 떨어졌다. 자, 이건 너무 많이 판 거 아닌가? 한국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매력적인데 이거 계속 팔아도 될 일인가? 이런 인식들이 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월에는 조금 샀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매도세가 약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동안 많이 팔았으니까 이제 그만 팔아도 되지 않나? 이런 인식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그만 팔 여건 다시 살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팔기에는 너무 많이 팔았다 이런 인식이 조금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외국인이 은근슬쩍 사는 업종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이 3월부터 자, 운수장비 업종은 은근슬쩍 이렇게 사면서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가더라. 자, 그래서 외국인 전체적으로 순매수가 이제 5월까지 조금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운수장비는 계속 이렇게 사더라. 그냥 주구장창 파는 줄만 알았더니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도 있었네. 은근슬쩍 외국인들이 사는 게 많은데 자, 어떤 거 사더라? 이익 개선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익 개선 전망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미리 매집을 하더라. 물론 저 같아도 밸류에이션 높은 거 이익개선 전망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팔고 이익개선세가 좋아지는 거 가격이 싼 거 뭐 이런 것들을 사야겠죠. 어차피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면은 높은 거 팔고 싼 거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런 거 사고 있더라. 자, 중요한 거는 이익개선이 나타나는 분야 자, 이런 쪽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더라. 맨날 주구장창 파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은 사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익이라는 겁니다. 자, 이익 개선 뚜렷한 종목. 자, 이익이 있는 곳에 돈이 있고 주가 상승이 있는 거죠. 자,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 주가도 올라가고 나중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이죠.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이익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익 개선이 뚜렷한 업종 종목을 살펴보니까 어떤가? 자, 최근에 지금 뭐 2022년 이익 변화 상위 업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탑으로 운송, 그리고 IT 가전, 화장품 의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운송, IT 가전, 화장품 의류 이 업종 중에서도 이익 전망치 변화가 높은 거 보니까 운송에서는 H&M 그리고 페노션, 대한해운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 그리고 IT 가전에서도 보니까 LNF가 1위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2위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리고 화장품 의류에서는 영원무역이 1위, 한세실업이 2위,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3위, 휠라홀딩스가 4위를 차지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자, 이들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2022년 자, 이렇게 시장이 많이 흘러내렸는데 과연 여기에 포함된 이익변화 상위 업종에 포함된 종목들 그 중에서도 이익 변화치가 높은 종목들의 주가 변화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여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한번 검색해 보면 되겠죠. 자, 결국에는 시장에서 우리가 믿을 건 이익이고 자, 이익이 증가하는 곳은 외국인이든 누구든 매수세가 들어오더라.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퍼 변화율이 있고 이익 변화율이 있는데 퍼 변화율은 왼쪽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가는 올랐다는 거고 이익 변화율이 위쪽에 있는 거는 이익 변화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볼 거는 이익 변화율이 플러스인 거죠. 그래서 1, 4분면하고 이 4, 4분면 자, 이렇게 두 개를 딱 보면은 에너지, 운송, 방산, 금속, 광물, 자동차, 은행, 통신 서비스, 하드웨어. 자, 이렇게 해서 이익 추정치가 지금 상승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시장에서도 선택을 한다면은 이런 위주로 한번 선택을 해봐라. 그러면은 좀 확률이 높지 않냐, 상승의 확률이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익 전망치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수급의 중요한 주체 외국인들, 자,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건덕지가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죠. 자, 이익 좋은 것들한테는 계속해서 가고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자, 시장 전체적으로 들어올 만한 건덕지가 있나, 이런 것들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또 환율이죠.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요. 원화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식 사는 거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좀 떨어져 줘야 돼요. 그래야지 외국인들이 주식도 사면서 환차익도 얻고 여러 가지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환율이 계속해서 주구장창 올라가면 주식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손해죠. 주식 같이 올라도 또 환차손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화가 좀 강세로 가주는 거,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뭐 긍정적인 소식은 또 많이 안 들려요. 그렇죠? 무역 적자 벌써 100억 달러다. 지금 현재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르다. 2022년 상황입니다. 5월 23일 날 나온 뉴스예요. 자, 2022년에 지금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원자재 값 상승으로 계속해서 지금 무역 적자 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역 적자 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자, 그래서 달러가 계속해서 뭐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원화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돈이 계속 많이 쓰면 어떻습니까? 재정적으로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값 상승세가 좀 멈춰줘야 되는데, 자, 원자재 값 상승세 과연 좀 안정될 것인가? 뭐 유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너무 고점이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여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막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적당히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는 접어들면서 안정세로 좀 가주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최근에 들려오기도 했는데, 한국과 미국이 외환시장에서 협력을 하기로 명시를 했다 하죠. 그러면서 이제 통화동맹, 뭐 한미 통화 스와프를 넘어가지고 통화동맹을 맺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외환시장 안정화에 주력을 하자, 외환시장 안정화를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조금 하락하면서 이제 안정화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자, 예상한 데는 바운더리입니다. 바운더리, 이 노란색이. 자, 앞으로 당분간은 이 정도 구간, 즉 1220원에서 1280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뭐 이런 안정세로 가지를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1300원 근처까지 갔다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이제 좀 과열 국면에서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또 하방에서 또 너무 하방으로 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적당히 1200원대 중간쯤에서 당분간 놀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이 정도만 유지돼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 미국보다 한국인데, 자, 한국은 먼저 내렸고 2022년 하반기 이익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시장을 움직이는 힘, 결국에는 이익이기 때문에 어떤 힘에 의하면은 한국이 더 강할 수가 있다. 자, 미국은 최근에 급락했지만 1년 동안 꾸준히 내리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높은 쪽이 한국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보다 한국의 이익 개선세가 뚜렷하다면은 결국에는 한국 시장 성과가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시장에 주목을 하자는 겁니다. 자, 물론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자, 환율과 글로벌 경제 등 거시경제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희망,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은 미국 비중보다는 한국 비중에 좀 더 두고 투자를 해보는 게 좀 더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